지금 의원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구입에 대한 이 과정에 있어서 계약이 사실상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자의 지급 내역이랄까, 또 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 내역이랄까,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거래 내역들이 이 자료로서 첨부되지 않고 소위 말해 본인이 뒤늦게 만들어낸 그 서류만 가지고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잠깐만요. 아울러서 공교롭게요. 지난번 김창룡 청장의 자녀 해외 유학 경비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해서 김창룡 그 청장 후보자께서는 아주 세밀하니 자녀 유학비하고 또 그 거주비에 대한 내용들이 소명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계좌 내역하고 송금 내역까지 소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이 내용은 자녀에 대한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후보자의 공적인 어떤 생활과 이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관련된 증빙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의원님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답변을 요청드리는 건데, 후보자 정말 이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그 근거 내용들을 좀 충실히 제공하셔야만이 이 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그리고 또 화끈하게 이 공직을 수행하셔야 될 그 후보자들의 청문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고히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오후까지 그 관련 자료를 해당 의원님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허락해 주시면 몇 가지 좀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린.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부동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사실 그 저희 작은 아이가 한 2년 이상 그 미국의 커민스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한 그 당시에 연봉이 9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체제 비용을 제외하고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2년 좀 넘게 근무해서 이제 모아서 그때 좀 그 아이가 고급 승용차를 산다 그래서 그 저희 아내가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니 오피스텔에다 하나 사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그 생활비에 충당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 계약을 했는데, 근데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본인이 저축해 놓은 돈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이제 그 당시 절이었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나이가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 했습니다. 그 귀국을 못 하니까 다들 당연히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해주지를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계약금 3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하고 그 제 아내의 적금 깨고 그리고 대출 받아서 빌려주고 그 대신에 이자를 매월 25만 원씩 아이의 통장에서 제 아내의 통장으로 그 자동 이체를 해놓고 그 자동 이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을 이게 보는 그 국민들이나 지금 듣고 있는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증빙되는 자료가 함께 그 말씀이 소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오후 시간에도 아마 이와 관련된 그 보충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관련 자료, 즉 가능한 그런 관련 자료를 최대한 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 청장 후보자의 그런 어떤 소명이 또 신뢰성 있게 또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 유학 비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학 비용은, 자, 그것도 이렇게 하십시다. 아니, 뭐 충분히 또 앞으로도 질문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자요. 잠깐요. 자, 의원님들 잠깐만요. 자,
자, 잠깐만요. 자. 자, 이광희 의원님, 조승환 의원님, 제가 들어볼 건가 말 건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광희 의원님,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도 제 그 사회자의 진행에 좀 그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끊었냐. 저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 이야기가 듣는 청자로 하여금 신뢰를, 믿음을 갖게 하려면 관련 자료,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료만 내면 저는 설명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료가 없이 설명을 계속 하게 되면 계속된 이 반박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오후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질의가 되면 이 시간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이제 좀 중지시켰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준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묻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직권으로 입을 닫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내갖고 그거는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이야기하지 못하게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하면은 글쎄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증빙이 만약에 그걸로 증빙이 안 되면은 그걸로 문제 삼으면 되지. 아예 그냥 입틀막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네, 제가 조금 정리하고 제가 입틀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후보자에게 저만큼 이렇게 관대하게 시간을 많이 배려한 사회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국민이라든가 함께 하신 의원님들 입장에서 후보자의 그런 발언이 더 신뢰성을 가지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한 겁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금융기록이라든가 또 송금 내역이라든가 자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만 내버리면 설명조차도 불필요한 거죠.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저는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존중하고 굉장히 이 좋은 세평에 또 저희들 청문회 시작할 때까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했는데요. 본인의 주장을 증빙 없이 계속 주장하면 수사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 대화 상대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경찰 업무는 엄중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장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료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청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국회를 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 전에 의원님들의 질의 전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아마 이 청문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윤건영 의원님 이 진행 발언